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결 의장님,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이하 또 헌신하시는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먼저 나오시죠. 교육감님도 함께 좀 나오시죠. 요즘에 두 분 언제 마지막으로 두 분만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꽤 오래됐죠. 네. 우리 교육 협력 사업이 매우 중요한데 네. 좀 자주 뵙고 자주 현안들을 좀 논의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한 건 우리 식사는 같이 안 해도 자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예, 예. 이 마이크가 안 나가죠? 아니,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나오나요? 네. 저쪽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동이 안 되는데. 예. 조금만 중지해 주실 수 있어요? 질의. 하나, 둘, 셋. 야, 이제 됐습니다. 네. 아, 됐습니까? 저 한 20초 빼주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두 분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착한 교복 한번 제안을 했을 때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두 분께서 협력해 주셔서 MOU까지 맺어주시고 이 착한 교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기업 브랜드 교복. 제가 제일 처음에 2010년 도의원 당선되고 왔을 때 그때 교복이 거의 동복 하복 포함해서 50만 원, 6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육협력 사업 착한 교복을 하고 나서부터 대기업 브랜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반값으로 충분히 우리 경기도 북부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교복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표 좀 보여주십시오. 먼저 2016년도 맨 왼쪽에 보면 2016년 브랜드, 그러니까 4대 메이저들이 제공하는 브랜드 시장 가격, 착한 교복 이후에 4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교복 판매가, 그러니까 유통마진을 포함해서 판매가가 21만 4,278원, 반값이죠. 근데 소재도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꾸준히 경기도 산하섬유소재연구원이나 꾸준히 소재 개발을 통해서 이 니트, 특히 니트 경기 북부가 중심인데 이걸 중심으로 교복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왜 대기업이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유통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이런 이 높은 가격으로 학부모들 굉장히 고통스럽죠. 2월 되면 우리 교육감님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교복값 비싸다. 저는 벌써 7년째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017년도 한번 가격 볼까요?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또 떨어졌어요. 착한 교복의 저는 효과라고 봅니다. 브랜드 평균 교복 가격이 3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5만 원이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 맨 오른쪽에 생산 원가 보시면 착한 교복이 16만 1천 원. 여기는 유통마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생산 원가입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붙이면 한 21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두 분이 좀 협의를 더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 전체 626곳 중에서 착한 교복을 선택하는 곳이 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472곳 중에 지금 착한 교복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9곳. 그래서 16곳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자, 소재 좋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정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 이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현장에서 파악하는 거는요, 중소기업들이 일단 이 문제는 도지사께 좀 질문드릴게요. 중소기업들이 유통시장이 없다 보니까 AS 마켓이 없어요. 이 교복의 사후 처리를 해줄 AS 시장이 없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복이 예를 들면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품도 해야 되고 이걸 수선도 해야 되고 이런 AS 시장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싸고 좋더라도. 두 번째는 교육감님, 그 학교장들께서요, 이 교복을 바꾸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요. 왜냐하면 기존에 입던 교복을 경기도에서 한 90개 디자인 마련했죠. 경기도에서. 이 90개 디자인을 교복 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기존의 교복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그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학교장들이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장들께서는 학부모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교복 선정에 이 차질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께서 사실은 이 문제에 교육복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동문들이나 아니면 이 교복 선정 과정에서 불똥이 나한테 혹시 튀지 않을까 이런 부담도 없잖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복선정위원회가 이제 교복을 학교 안에 교복선정위원회가 교복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추가적인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안을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가 한 번 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냥 대기업 브랜드 하나 선택하면 끝나는 거를 이런 공고나 뭐 이런 절차들도 시행해서 중소기업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좀 한 단계 더 간다. 그래서 교복선정위원회도 사실은 조금 한 번 더 고생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문제 현장의 문제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교복에 대한 두 분의 그 MOU 맺었던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때 당시 초심, MOU 맺었던 초심.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교복 제조업체에게 세련된 디자인과 양질의 원단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교복 가격 안정화에 상호 협력한다. 협약 당사자는 학생에게는 멋진 교복을,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물론 경기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착한 교복 입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협약 당사자는 학생들이 운동복, 운동화 등 우수하고 저렴한 학교 생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이게 협약할 때의 초심이었습니다. 계속 좀 확대를 일단 좀 시장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런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좀 해결하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사님 청년 시리즈 1497억 이번에 본 예산 편성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착한 교복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 중학교 입학 학생들 다 합치면은요 착한 교복으로 재정 사업으로 하면 590억 얼마 안 듭니다. 네. 많은데요. 1,500억이 청년 시리즈 들어오는데 학생 수로 생각하면 27만 5천 명입니다. 청년 시리즈 토탈 합쳐봐야 5만 명. 그리고 예산은 여하튼. 규모로만 그거는,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여하튼 그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고요. 네.
경기도에서 다 부담하라는 거 아니죠. 자유한국당 소속인 용인, 우리 민주당 소속 광명, 성남,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에서 무상교복 하겠다고, 또 학부모들께서 무상교복 해달라는 밑에서부터의 요구가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감님 어떠세요? 이게 재정사업으로 좀 전환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상 교복 자체가 갖는 교육적 효과도 있고 해서 이 중학교는 빠르게 국가가 이걸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등학교 경우도 이제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무상교육으로 갈 계획으로 있으니까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간다면 거기도 역시 무상교복을 지급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국정기획이 있을 때 한 70여간 파견 근무할 때 여러 번 오셔서 우리 교육감님 참 누리과정 해결하시려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국정기획에서 국정과제로 고등학교는 법률로 무상교육을 임기 내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예, 일단 중학교는 현재 교육입니다. 근데 무상급식까지 보편적 복지에 남사님도 동의해 주시고, 우리 교육감님 이전에 우리 김상군 교육감님부터 이재준 교육감님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시행을 이제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임기 내 무상교육이 되면 이 문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590억 얘기했는데 중학교 반절 딱 자르면 300억입니다. 300억에 교육청 이제 협의 문제이지만 경기도 예산은 사실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급 매칭이 들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무상급식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중에 교복 물려받기 위해서 받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뒷표지에 보면 스마트 교복, 그 대기업 브랜드 있죠? 엘리트, 스마트, 이 브랜드 달고 입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가면 참 웃지 못할 일들도 발생을 해요. 아파트 옆행 예산이 친구들끼리. 학급 안에서 교육차별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특히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학급 안에서 이런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대한 차별과 구별이 있으면 안 된다. 교육 철학적으로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교복도 사실은 그 구별을 짓는 경제적 수단의 하나라고 저는 학교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때도 예를 들면 그 쿠폰인가요? 아이들 호명해서 너는 없는 아이처럼 다른 아이 다 알잖아요. 이 아이가 그 쿠폰 받고 밥 먹게 되는 순간 자존감, 본인의 이 부모, 이런 그 고통을 스스로 이제 좀 경험하게 되는데 교복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감이 한 말씀. 네. 이 문제는 교실 안에서의 차별 문제로서 아주 심각한 거기도 됩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이런 그 선호도가 이렇게 된 이유가 학교에 따라서 어떤 격차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체의 그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통일을 하는 방향에 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또 30개 디자인을 더 개발을 했어요. 2017년에. 좋은 디자인을, 그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디자인, 우리 MOU 했을 때 같이 그 디자인 하셨던 분. 이상봉 회장님 말고, 여튼, 예. 그분 주도하에 좋은 디자인들을 정말 많이 개발해놨는데 학교는 그 디자인만 사실은 선택해주고 중소기업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그 중소기업들 중에 선정하는 절차,
이것만 갖춰주면, 이 행정 시스템만 갖춰주면 착한 교복이 일단 이룰 수 있고 착한 교복 이후에 중학교부터 우리는 무상교복을 실시할 수 있다. 재원도 시군 부담까지 가면 정말 얼마 들지 않는다. 대상은 한 7만 명? 8만 명 되죠? 중학교? 예. 아니죠. 총 몇만 명이죠? 중학교 신입생이 한 27만 명. 27만 명이고 네. 고등학교가 몇만 명이죠? 총 27만 아닌가요? 예. 여하튼 숫자는 나중에 좀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예. 도지사님 이거 도지사님이 착한 교복 같이 하셨잖아요. 예, 이거 좀 제대로 시행하고 재정 사업으로도 좀 전환하는 거 적극 좀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초 단체에서 네. 이 사실은, 대목은 제가 좀 의견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 주세요. 이건 이제 철학의 차이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는 무상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까지의 확대는 동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지난번에 뭐 누리과정과 관련된 갈등도 결국은 예산을 누가 댈 거냐라는 사실 예산 부족으로부터 기인한 게 크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경제 상황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세수가 좋습니다만 결코 녹록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특히 새 정부 들어서의 정책이 경제 성장의 방점보다는 수요의 확대 정책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세수가 저는 만만치 않을 상황으로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무상 교복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금방 언급해 주셨지만, 여기서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까지 동의했지만, 무상교복으로 못 간다. 이 차이는, 아까 경제적 요인으로 이제 좀 설명을, 세수의 요인, 이걸로 좀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의 변수이고요. 예.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문제에 우리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예. 그건 국민적인 합의에 바탕한 정책의 수용이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저는 복지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복지의 확대는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득을 구분하지 않은 복지의 확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학급 안에서의 학교 간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현장의 차별과 구별,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대목은요, 이런 선택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재정으로 무상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 착한 교복을 입도록. 잠깐만요. 예, 잠깐만. 교육감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말씀만 제가, 네. 자, 이제 두 분이서 말씀하세요. 남지사님과 남지사님의 지금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교복을 복지 차원에서 보느냐 또는 교육적 차원에서 보느냐 아마 그 관점의 차이가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무상급식, 우리가 지금은 교육급식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 교복의 경우야말로 저는 교육적으로 입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교육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복지의 개념을 어떤 철학적 입장에서 보느냐는 건 역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현상을 보면 학교 현상을 보면 이것은 역시 무상급식이 교육급식처럼 이 교복도
하나의 교육적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학생 수의 문제에 대해서 27만 명이라는 건 전체 수고요. 네, 그렇죠. 2018학년도에 중학교가 12만 4천, 고등학교가 14만 9천, 약 15만 명, 13만 명, 요 정도가 대략 전체 숫자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네, 맞습니다. 네, 전체가 앞으로 27. 저 남사님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논의를 한번 할 자리가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서 조금 제가 보태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논쟁을 촉발했으니까 예. 두 분이서 이제 식사하세요. 예, 자, 식사하시고 제가 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국가가 해야죠. 왜 그 부분이 꼭 국가가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무상 교육에 의해서 지금 무상 아니, 교육적 차원으로 가시자고 그러니까 하면 이제 그 그러니까 부분을 우리가 누리과정 역시도 아니 그러니까 예. 분권과 자치를 주장하시는 남지사께서 예를 들면 중앙의제를 우리 경기도가 주도해서 중앙의제화시킬 수도 있고 중앙에서 이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무상급식도 사실은 지방자치에서부터 시작된 중앙의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뭐 떨궈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분권과 자치는 우리가 먼저 이루고 해냄으로써 중앙의제화시키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그 틀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가 조성하고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분권의 근데요, 누리과정의 예. 이 논쟁으로 보면 예, 이걸 예. 국가가 할 거냐 지방이 할 거냐의 논쟁에서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 여기서 이제 자 끊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철학적 논쟁을 하면 자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안했고요. 또 하나 네. 이 관련 이 논쟁이 아니고요. 음.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수용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착한 교복을 무상으로 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거꾸로 이렇게 질도 좋고 그다음에 값도 싼데 아이들이 안 입어요. 거기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접근으로 AS를 늘리자. 이거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자, 교육감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지사님 잠깐만요. 이 교복이 일단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일단 경기도 세수는 앞으로 좋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여기 와서 늘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인구 벌써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여건 좋습니다. 이자 올라도 경기도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예. 제가 3년은 최대 세수 선물이 들어올 거다. 제가 3년밖에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한 2, 3년 경기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입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리즈 1,500씩이나 편성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자, 교복. 우리 경기 북부 중소기업들이 다 생산합니다. 경기 북부 중소기업들이 이 착한 교복을 다 생산하고요. 아까 브랜드 가치 높이는 절대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 좋은 시장을 대기업들이 유통시장을 다 장악해서 진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재정사업을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 중소기업 키우고 일자리 키우자. 하나고요. 두 번째, 서울교복은 누가 공급하죠? 나중에? 강원도는 누가 공급하죠? 충청도 교복은 누가 공급하죠? 경기도가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만들면 경기도가 오히려 최대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상도는 대구가 섬유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에서 아마 정리될 거고요. 아마 이 판 키우면 경기도 교복 생산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효과도 가장 클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우리 지사님이 좀 그 교육처럼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정말 없어요.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펴주세요. 청년 시리즈입니다. 연정계약서 한번 6조를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그 다음
청년 시리즈가 연정 계약서에 있는 거 아니죠? 없습니다. 없죠. 네. 자, 연정 계약서. 그러니까 도지사와 저희 민주당이 사인하고 계약한 연정 계약서 청년 일자리 6조를 한번 쭉 읽어보면 1항 권역별 청년행복위원회 구성하고 지원한다. 이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2항 일하는 청년 통장 대상자를 확대한다. 3항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4항 벤처 창업 기술 창업 청년. 자, 5항 기존에 하고 있던 경기 청년 뉴딜 사업 협업형 취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경기 북부에 특화된 폴리텍 대학. 6항 이공계 출신, 그 다음에 인문계 출신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시행. 그리고 7항 일자리 센터 관련된 겁니다. 8항 교육청과 협력 사업입니다. 이 어디에도 우리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청년 시리즈는.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사께서는 우리가 같이 사인한 사업이 좀 중점적으로 먼저 추진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연정계약서는 없는데 우리 도사께서 하고 싶은 사업을 방점을 찍고 하고 싶으신 건 뭐 어디에 좀 방점을 같이 해야죠. 같이? 네. 제가 만약에 그 사인한 당사자라면 저 그게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왜냐하면 일자리 지사께서 제일 처음에 같이 연정하자. 그리고 정책 연정하자.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동의하고 사인한 사업.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방점을 찍고 이 정책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뿌리박게 하는 것. 이게 목적 아닌가요? 도지사께서도 그때 OBS 반영 보니까 우리 실무자가 일하는 청년 통장 이거 설명할 때 이 제도를 확실하게 그 이재ru 부사님도 같이 보이시더만요. 예, 확실하게 시행하고 뿌리박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보면 우리는 계약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예, 아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예.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예. 그 청년 시리즈에는요, 일하는 청년 통장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3년에 1,000만 원을 10만 원씩 내는 정책이 최대 10년에 30만 원으로 1억으로 확대 개편된 거고, 정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겁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1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2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30만 원을 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거는 정책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일하는 청년 시리즈하고 자, 여기서 아니, 예, 이런 겁니다. 일하는 네. 청년 시리즈하고 이름이 음. 또 청년 통장이라고 이름이 같지 않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과 지향점이 같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비슷한데 약간 확대된 거라면 저 같으면은요, 도지사님,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하는 청년연금 1억짜리 나왔어요. 일하는 청년 통장 3년에 1,000만 원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청년들이? 1억짜리에 먼저 눈이 가지 않겠어요? 일단 첫 번째. 그렇겠죠. 제가 도지사라면, 자, 우리 서로 사인했으니까, 일하는 청년 통장을 상품을 여러 개 만들자. 3년짜리를 5년짜리 만들어서 3,000만 원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연정 정신과 연정 계약서에 더 충실한 거 아닌가요? 이거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산 형성이라는 똑같은 기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약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게 뭐냐면 약간의 프로그램의 선택의 차이를 가지고 이 사업이 다른 성격이고 충실하지 못하다는 건 저는 동의가 안 아니, 되는 게 본인 뭐냐면 브랜드로 내셨잖아요. 본인 브랜드로. 아니 본인 이미 브랜드가 있는데. 여야 합의로 예. 저희가 이걸 하기로 자, 내부 보고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부. 아니, 그러니까 자, 이게 시작은 어떻게 했든 그다음 간에 그거 여야 한번 합의로 보여주세요. 예. 이미 아니, 진행이 그러니까 되기로 한 내용인데 우리 경기도 내 공무원들이 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나오면서 내부 보고서, 검토 보고서를 어떻게 쓴지 아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첫 번째. 대상자 중복에 따른 일하는 청년 통장 유지율이 감소될 전망이다. 마이스터 통장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청년 유질이 급격히 감소가 예상되고 현 통장 유질이 99.88인데 이게 감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을 감안해서 이거 아직 시스템 정착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청년의 빈곤 추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복지정책 취지 퇴색할 우려가 있다. 아니, 안에서 검토보고라니까 그 다음 아니 의원님 그건요. 저 검토 보고서 하나 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건 조금 아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도지사께서 좀 네. 급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급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요, 일하는 청년 정책을- 통장, 그 다음에 우리 청년 구직지원금 같이 있는데, 연정계약서 같이 사인했는데, 본인 브랜드로 3종 세트를 냈어요? 본인 브랜드로? 이분이 연정에 우리 사인한 거를 관심 있어 하나? 아니면 본인 브랜드 개발에 관심 있어 하나? 두 가지 점 다 왜? 관심이 있습니다. 예. 네. 이거를, 그러면 예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구직지원금 내년 예산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구직지원금 내년 예산이 80억입니다. 17년도에 167억 했어요. 반절. 청년통장 287억입니다. 합쳐서 367억. 자, 저가 이제 청년 시리즈 3종 세트가 1497억이에요. 예? 한 4배, 5배 정도 되죠. 공무원들이 이 설계도를 짤 때 일하는 청년 통장을 예를 들면 상품을 5년짜리 만들고 10년짜리 만들어서 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2억짜리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청년 연금으로 1억짜리, 최대 1억짜리로 그쪽으로 예산을 밀었어요. 저희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요, 의원님, 저는 이 자리에서 네. 당의 입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연정 정신에 충실합시다. 연정 정신이란 게 뭡니까? 네. 우리가 연정 정신이란 거는 바로 연정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내서 사람들 우리 그게 일하는 행복하게- 청년통장 구직지원금 저기 써 있잖아요. 거기다가 중소기업까지 또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내자는 게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지금 아니 저거는요. 거기 중소기업 정책이 있어요 또. 근데 아니죠. 저거는요. 이 정책의 일하는 포커스가 일하는 청년 통장은 네. 중소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닙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저는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중소기업 부분이 있는데 얘기했으니까 정말 중소기업 걱정하시는지 제가 한번 아니 볼까요? 그렇게 아니 제가요. 네? 정말 한번 볼까요? 아니 그건 중소기업- 나중에 뭐 네? 질의에 있으니까 자, 알겠는데요. 잠깐만 8분 남았으니까요. 정말 아니, 중소기업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좀 네.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네. 말씀입니다. 말씀하세요. 한번 쭉 네. 설명만 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시간을 안 주시면 이게 이제 서로 언페어한 게임이 되는 거죠. 페어하게 네. 그러면 40분 더 주실래요? 그건 네? 제가 룰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빨리 답변하세요. 자, 1분 드릴게요. 저는 오늘 네. 답변을 상당히 많이 안 한 편인데 그렇게 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좀 하기가 어렵죠. 10초 지났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왜 하느냐, 연정도 왜 하느냐, 우리가 양당의 정당들이 무슨 이해를 찾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이 지금 구직난을 겪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이것을 뭐 연정의 계약서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일하는 청년 통장을 안 하거나 해태했다면 그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해태하신 거죠. 일단 일하는 청년 구직지원금 반토막 냈잖아요. 무슨 말씀? 17년도에 167억 했다니까요. 18년도 예산에 80억 올라와 있어요. 예산 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최종 통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협의 과정도 정말 제가 불만이지만 구대 사업할 때, 예? 이 뭐 협의 예산 같이 편성하겠다고 해놓고 사업부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협의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자 정치 왜 하냐? 우리 이런 계약서 만들어서 잘해보자고 서로 사인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는요 네? 연정과 관련된 일을 가장 우선해 놓고 늘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사업만 국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디어가 충분히 청년 구직지원금과 일하는 청년 통장으로 흡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실제 내부 보고서도 저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을 연정 계약서에서 확대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브랜드로 3종 세트를 냈고 그 4배, 5배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 이거예요. 그건 도민들이 정말 잘 판단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요. 우리 남사님 그 2014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요. 운용이 2조 원 정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억 투자할 때 중소기업 취업 유발 개수가 9.7명, 대기업이 한 5.54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4명, 5명 정도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이제 더 나오는 거죠.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비, 뭐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금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재정적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승수 효과가 높아요. 경제학적으로. 자, 설비 투자할 때 중소기업이 1억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받아요. 설비 투자하면 이 결제가 어디로 가죠? 제2의 중소기업으로 갑니다. A기업은 1억을 받고 일자리를 만들어요. B기업은 결제된 대금을 가지고 또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 B기업이 또 C기업한테 결제를 하고 C기업이 D기업한테 결제를 하고 그래서 2조 원을 돌리면 승수 효과가 예를 들면 뭐 0.5다. 그러면 3조 원의 가치가 시장에 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1.5가 1.5배. 그러니까 10억 투자할 때 15,000명이죠. 한 2조 들어오면 2만 명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돌 때 0.5를 더 추가해서 계산을 해보면 3만 명 취업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14년도에 2조 원 했는데 15년도에 1.8조 원, 2천억 줄어듭니다. 16년도에 1.8조 원, 17년도 1.8조 원, 18년도 1조 5천억으로 잡았습니다. 기금은요, 원래 도가 가지고 있는 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행으로부터 협조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기금이 고갈되고 있어요. 이 기금이 계속 출연을 안 해줘서 고갈되고 있어요. 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뒷부. 뒤에 보여주세요. 뒤에. 예, 됐습니다. 최초 우리 공약 실천 계획서에 보면은요, 남사님 15년도에 100억 넣겠다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해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저희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실천 계획서에는 100억을 넣겠다고 했고 2016년도에 119억, 2017년도에 134억, 2018년도에 141억 넣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출연금 얼마 이루어졌냐? 그 위에가 나옵니다. 6억, 14억, 81억, 50억. 그래서 고갈되는 겁니다. 운용 규모를 지금 자꾸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출연금이 안 되면 2차 보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4% 이자인데 자, 우리가 1%를 보전해주면 3%로 중소기업들은 쓸 수 있어요. 그 1% 이자 차액 보전 예산을 저 출연금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안 들어왔을 때 기금이 자꾸 고갈되고 운용 규모가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결과적으로 1조 5천억 18년도 운영할 때 수지 차익 한번 보세요. 17년도는 38억 이미 적자나 있고 18년도 227억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에요. 운용 규모를 1조 5천억밖에 안 했는데 2조 원도 아니고 1조 8천억도 아니고 자, 중소기업
지금 현장에요. 저한테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중소기업 유구성이 이미 끝났어요. 고갈돼서 없어요. 이미 9월 말 10월 초 되니까 없어졌어요. 이미 받을 기업들은 많은데 운용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없어요. 우리 공약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거지로 민주당에서 어거지로 편성한 것보다 올려가지고 그나마 2018년도에 50억 마련했는데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다음 도시사 들어오면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부터 맞게 생겼어요.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저는 지사님이 자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도와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청년 시리즈나 일하는 청년 통장이나 구직지원금은 이제 구직이고 나머지는 자산 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자리 유지. 일자리는 만들고 일자리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게 이제 남사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것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일자리 만드는 게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자리 나누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말 현실이야. 왜냐하면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멕시코 다음으로. 그리고 이 좋은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저는 좋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굳이 연정계약서 저거 상품 만들고 할 수 있는데 1억짜리 만들고 싶으시면 일하는 청년통장 상품 확대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저 브랜드로 내야 되냐. 3년 고민해서 내셨다고 그러시는데 김영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아니죠. 그렇다면 이미 저희가 알았죠. 그리고 경기연구원 조사도 다 봤어요. 총 청년 관련 용역은 4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하는 청년 통장이에요. 나머지 3개는 청년 임대주택 뭐 이런 사업들이에요. 심지어 연합뉴스에 인턴 3명이 둥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제안을 마무리해 주세요. 30초만 넣어줘. 마무리. 30초만. 예결위에서나 정말 우리가 계약서를 쓴 것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좀 올인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정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는데 정말 여기서 좋은 판단, 좀 합리적인 판단 내려주셔서 상임이나 예결위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답변을 짧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입장이. 서면으로 하세요.